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갤럭시 Z 플립 3를 구입해서 사용한 지 이제 2달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오랜 기간 메인폰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안 좋았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Z 플립 3에 이런 기능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개선점들까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공감이 되는 거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활용법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주세요. 아주 큰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기능을 원한다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조금이라도 반영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장점은 바로 휴대성이에요. 이건 아무래도 Z 플립의 특성상 접히는 게 가장 메리트인 폰이다 보니까 휴대성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접었을 때는 이렇게 한 손에 쏙 잡히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휴대성이 좋다고 해서 바지 주머니에 넣는 거는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바지 주머니에 넣으면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청바지를 입었을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휴대성이 편하다, 요거는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접었을 때 손에 휴대하기 편하다, 요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면을 접다 보니까 내부 디스플레이가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방에 넣을 때는 확실히 걱정이 덜한 편이더라고요. Z 플립 3의 내부 디스플레이에도 필름을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기본 필름이 하나 부착되어서 나오고 또 접었을 때는 보호가 되다 보니까 따로 필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다양한 꾸미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Z 플립 3의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개의 장점만 뽑으라고 하면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접는 핸드폰이다 보니까 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내부 쪽 전부 다 꾸미기가 가능합니다. 살펴보니까 케이스도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 기업들과 콜라보하면서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점에서도 언급을 할 거지만 케이스를 낄 경우엔 너무나 두꺼워지더라고요. 또 내부를 꾸미는 거는 테마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런 식으로 배경화면을 바꾸면서 마치 어렸을 때 만졌던 그런 게임기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하기도 하고요.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배경화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기분 전환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는 바로 이 접는 폼팩터를 활용한 카메라 활용인데요. 저는 카메라를 따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많이 찍는다 이런 편은 아니지만, 가끔 세워두고서 촬영을 할 때는 확실히 많이 편리하더라고요. 보통은 셀카봉이나 삼각대 이런 거를 세워두고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Z 플립 3는 이렇게 세워서 찍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마치 누군가 찍어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카메라 성능이 떨어진 건 아쉽지만 편리하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른 핸드폰이 가지지 못하는 플립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 네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인싸 느낌이 나요. 이 Z 플립 3를 사용하면서 생긴 이 습관은 삼성페이로 결제할 때 굳이 접어서 줍니다. 이 내부 디스플레이보다는 이 외부 디스플레이의 감도가 더 좋지 않아서 삼성페이를 꺼내는 작업이 조금 더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참고서 외부 디스플레이로 결제를 해요. 뿌듯함을 위해서. 이게 처음에 초반에는 좀 결제하시는 분들도 신기하거나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Z 플립 사용자들이 좀 많아진 건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빈도가 확실히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뿌듯함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다 요 정도까지가 사실 실사용을 하면서 플립 3에 느꼈던 장점인 것 같고, 이제는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단점 첫 번째로는 바로 케이스를 씌울 때 너무나도 두꺼워집니다. 사전 예약 혜택으로 받은 이 실리콘 정품 케이스인데요. 요거를 끼웠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의 인내심을 넘어버리는 두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케이스를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Z 플립 3는 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폰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케이스를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두께가 너무나 두꺼워진다는 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바로 발열인데요. Z 플립 3를 처음 만졌을 때는 발열이 이 하단부보다는 요 상단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실사용에는 체감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거슬립니다. 이렇게 잡고서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립은 대충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치 양말을 한쪽은 신고 한쪽은 벗은 채로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발열 자체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발열 자체보다는 이질감에서 오는 그런 거슬림이 더 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바로 최악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제가 이쪽 영상에서 배터리 관련 설정을 알려드렸지만 그래도 너무나 심합니다. 저는 그나마 아이폰이랑 이렇게 투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뭐 배터리가 좀 줄어들면은 아이폰을 쓰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한나절은 충분히 가는데 만약에 플립 3만 사용한다면 하루 버티기 웬만한 라이트 유저 아니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 게임도 안 하고 방해받는 게 싫어가지고 어플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알람 없음 뭐 이런 거를 설정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라면 게임도 좀 하시고 알람도 정말 많이 오시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중간에 한번 충전 타임이 없다면 밤에는 거의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단점 네 번째는 바로 카메라인데요.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망원 카메라의 부재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광각으로 촬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담기는 쉽지만 내가 원하는 부위만 따로 찍기가 어려워서 저는 망원을 더 선호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뭐 물론 일상적인 촬영 용도라면은 최근에 나온 갤럭시들 플래그십 수준에서 조금 떨어지는 정도라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플래그십 제품다운 카메라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 정도가 제가 생각한 장점과 단점 사용기였고요. 다음으로는 좀 더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 Always On 디스플레이가 생긴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각도만 들어 올려도 안쪽에 화면이 켜집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하단부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절반 정도만 세워둔 다음에 커버 디스플레이는 탁상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거는 들어간다면 선택 가능하도록 옵션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좋겠죠. 물론 이 펼쳐지는 논리 구조상 이 플렉스 모드랑 좀 충돌이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렇게 카메라 앱을 켜놓고서 살짝만 접어도 플렉스 모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뭔가 힌지의 각도를 인지를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각도를 인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정 각도 이상 지나면 플렉스 모드가 온오프가 되는 건지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 이 각도 같은 걸 인지할 수 있거나 아니면 따로 설정을 바꿀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반쯤 열린 상태를 인지를 하고 전원 버튼을 뭐 2번 클릭하거나 3번 클릭 이런 설정을 만들어서 그때에는 이런 커버 디스플레이에 Always On 디스플레이를 띄우겠다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기능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게 생긴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빅스비 루틴에서 반쯤 열려 있을 때 충전이 감지되면 커버 디스플레이에 Always On 디스플레이 탁상 모드로 작동한다 이런 설정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개선했으면 좋겠는 점은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에 알림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알림 볼 수 있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은 약간 반쪽짜리 알림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에서 잠금화면 그리고 알림 내용 숨기기 요거를 꺼야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알림이 전부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알림 내용 숨기기를 켜게 되면은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는 어떤 앱에 알림이 왔는지까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커버 디스플레이는 OLED에다가 화면도 작기 때문에 이 외부에서 웬만한 알림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배터리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될 텐데 요런 로직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덮여 있을 때에는 삼성페이를 제외하고는 지문 센서를 닫아놓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지문 센서를 감지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배터리가 야금야금 닳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오작동을 일으킬 요소가 있기 때문이겠죠. 펼쳐져 있을 때는 꺼진 화면에서 지문을 인식할지 말지 요거를 설정하는 게 있는데 닫았을 때는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커버 디스플레이의 Always On 디스플레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면 요렇게 커버 디스플레이가 아래쪽으로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위쪽으로 오도록도 거치를 할 수 있으니까 요 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3를 사용하면서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그 장단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개선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장단점이나 아니면 갤럭시 Z 플립 3의 활용법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